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자예요. 이젠 헤어졌지만 남자친구와 연애 중일 때도 별로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연애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꼭 결혼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착각은 자유라더니 남자친구는 혼자 아주 김칫국을 들이마시고 있었던 모양이래요. 착각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1년 반이란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생각할 만큼 길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이야기 자체를 진지하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양가 부모님을 뵐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연애 상대로서 남자친구 본가가 서울이니 찾아뵈려면 얼마든지 찾아뵐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달리 제 본가는 지방이기도 했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벌써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도 10년이 다 돼가네요. 처음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혼자 오게 됐는데,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취업도 서울에서 하게 됐거든요.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지만 동시에 좀 아쉬워하기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졸업하는 대로 본가로 내려와서 지냈으면 하셨거든요. 지역에도 큰 회사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복지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조건만 놓고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원래 학생 때는 원룸에서 달달이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차라리 집을 사라고 하시대요. 월세를 낼 바엔 이자를 내는 게 나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실은 전 굳이 집을 사야 하나 생각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서 은근히 겁을 줬거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서 감당할 수 있겠냐. 청약 기회도 날리는 건데 정말 괜찮냐. 너 그러다 회사 관두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소리 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내내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부모님께선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몇 년만 지나보라고 다들 저를 부러워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서울이라곤 해도 외곽 지역이었고 아파트도 저보다 나이도 많은 구축이었는데도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거의 배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이제 부럽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배나라 감나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긴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혼자 살았던 거고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결혼을 해서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떠밀리듯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으니 결혼에 있어서는 저랑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런 마음을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 앞에서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게 된 건데, 사실 남자친구가 어려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20대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건 곧잘 따라하고 나름 젊게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뭐랄까 활기가 넘쳐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또한 자유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나이값을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진짜 제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희 집이 제사에 엄청 진심인 집이었어요. 본가 근처에 큰 집이 있고 친척들도 다 한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 1년에 4번 있는 제사를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지냈죠. 특히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얼마나 크게 지냈는지 몰라요. 제사상 큰 거 3개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 빈틈없이 음식을 해서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하는 걸 도왔기에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도 명절만큼은 내려가서 손을 보탰습니다. 사실 제가 안 가면 그만큼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았으니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취직에 성공하고 집도 사고 그러고 나니까 사실 대출도 껴있고 했는데도
친척 어른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시샘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제사 때문에 다들 모인 자리였는데 친척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대더니 급기야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진작부터 알았으면서도 난데없이 매일 어떤 놈이랑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알게 뭐냐면서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쳐도 자리에도 없는 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차마 들어줄 수가 없으셨다며. 그래서 차리던 제사상을 다 엎어버리셨답니다. 그리고는 니들 다 마음 씀씀이가 그 모양이니 자식 새끼들이 안 풀리는 거라면서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나오셨다대요. 아무튼 그런 연유로 이후로는 명절에는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은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간단히 외식을 하고 쉰다던가 때로는 제 나름의 볼 일이 있어 찾아뵙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고 하는 성격들은 아니셔서 괜찮았어요. 그러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모님께 어디 가고 싶으시냐 여쭸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에는 두 분이서 알아서 다녀오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잘 됐다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래에 잦은 야근으로 피곤이 누적되어 있던지라.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지나가듯 이 이야기도 했어요. 원래 명절엔 항상 부모님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작년부턴 매번 일이 있어서 올해는 같이 가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두 분이서 다녀오신다고 나는 빠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신기하단 듯이 왜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고 여행을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줬어요. 큰 집을 욕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뭐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덕분에 남자친구의 썩어빠진 본성을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이번 추석 때 집에만 있겠네 하더니 자기 본가에 놀러 오랍니다. 그리고 전 다른 날도 아니고 추석 연휴에 놀러를 오라는 게 좀 황당해서 내가 거길 왜 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처음엔 그냥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오라는 거지 하더니 이내 덧붙이기를 자기네 집은 어머니 빼곤 다 남자들이라서 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걸 마치 제가 수긍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던 건지 또 한다는 소리가 명절에 제가 저희 집에 안 가고 남자친구 집에 어머님을 도와드리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점수 따는 일일 거라며 이건 절호의 찬스라나요? 사실 뭐 남자 쪽에 가서 점수를 땄네 어쩌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그걸 직접 듣게 되니까 너무 황당하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점수를 따라니 그 집에 가면 무슨 합격 불합격 시험이라도 봐야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명절날 찾아가서 음식하는데 도와드리면 가산점도 주냐고요. 남자친구도 바보는 아니었으니 제가 빈정거리고 있는 걸 금방 눈치챘죠. 언짢은 표정을 하고는 어려운 일도 아닌데 태도가 왜 그렇냐입니다. 그리고는 추석 내내 혼자 집에 있는다길래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는 거예요. 설마 어머님이 저한테 전 100개를 붙이라고 하겠냐면서 그냥 와서 도와주는 척만 해도 점수는 딸 거라고. 그런 요령도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더니 저더러 꽉 막혔다나요. 순간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더는 별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희 어머니도 제사상을 혼자 다 차리신 적은 없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기에 남자친구에게 왜 다 남자냐고 아버지가 외동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척들은 종교가 있어서 제사를 안 지내신대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빠나 아버님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버님이 끔찍히 싫어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나요? 남자가 부엌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라고 못 떨어진다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불쌍하시네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님 불쌍하신 건 맞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 아버님 때문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오빠가 아버님을 이기던지 해서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점수나마나 내가 갈 자리는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안 오면 마이너스라고 저한테 좋을 게 없을 거라는데. 그래서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다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점수에 신경 안 쓴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면서 좀 짜증을 내더니 알겠답니다. 일 안 시키겠대요. 근데 제 성격상 가서 어머님 일하시는 거 보면 또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더라도 명절 아닐 때 가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아니라고 안 간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부모님 될 사람들한테 설설기고 잘 보이려고 안달복달이던데 넌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냐면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는데 그 소리에 정이 뚝 떨어졌죠. 가뜩이나 아버님 마인드가 별로다 싶었는데 비교질까지 해대니 무슨 좋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라니. 저희 집도 한때 제사를 지낼 때는 대부분 일을 여자들끼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네는 다른 형제들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낸다면서 그런 와중에 꾸역꾸역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뭐 정작 일은 어머님이 다 하신다니.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남자 집 드나들면서 셀프로 식모살이 하는 여자를 너는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도 나는 본 적 없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지금 우리 엄마더러 식모라고 한 거냐.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냐 해대며 목에 핏대를 세우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머님 혼자 쎄 빠지게 일을 하신다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식모처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는 말다 했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랑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실망이라나요.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 상대가 아니라 어머님 대신해서 식모살이 할 여자 찾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지 엄마더러 식모라고 했다고 악을 써대는데 짜증나서 그만 좀 하라고 결혼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이러는 걸 보니 한다 해도 너랑은 안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왜 그럼 자기를 만났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긴 벌써 집에다 결혼하려자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고 저 때문에 이제껏 자기가 쓴 시간이며 돈이며 다 물어내라나요? 우리 둘이 언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나 해봤냐고 혼자 착각해놓고 왜 시비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더치페이로 연애했는데 뭘 물어달라는 거냐고 받아쳤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어머님 대신 식모살이 해달라고 했다가 결혼할 여자한테 차였다고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 떨어질까 걱정할 시간에 어머님이나 도와드려서 추석 준비하라고 철 좀 들라고요. 1년 반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어찌나 괘씸하던지. 말 맞다나 얼마나 대단한 집구석의 자제분이라고 점수를 따라느니 아무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별 개소리를 다 들었다 싶더라니까요. 저는 운 좋게 피했지만 어떤 불쌍한 여자가 그 집구석 식모살이를 하게 되진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